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 개발자들의 축제죠. 2020 마이크로소프트 빌드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개발자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윈도우즈 8이 출시되기 직전에 제가 LA에 있는, LA 바로 옆에 있는 애너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빌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게 아마 거의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 중에서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빌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 같은데요. 그 뒤로 뭐 시애틀도 있었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한 2번인가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시애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그 작년 빌드 컨퍼런스에서 사용됐던 그 파워포인트의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입니다. 뭔가 파스텔 톤의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래서 뭔가 아기자기하고 예쁜 내용들이 많았던 게 작년의 내용이라면 올해 이 빌드 컨퍼런스의 이 템플릿을 보면 뭔가 사이버틱하고 약간 고급지게 이 다크한 그런 느낌을 살려서 기본 템플릿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개발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글우글 와글와글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시애틀에서 빌드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찍었던 동영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뭐 몇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밥도 한꺼번에 뭐 수천 명씩 같이 먹는 그런 기현상들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개발자 행사죠. 그리고 또 뭐 부스나 이런 데 가면 티셔츠나 아니면 또 각종 기념품들을 많이 득템할 수 있는 것도 개발자 컨퍼런스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규모로 참석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몇몇 관계자들하고 같이 조촐하게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밤에 야식과 함께 행사를 재미있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변화죠.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신입니다. Our mission,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라고 돼 있는데요. 뭐 굳이 정리하자면 홍익인간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신은 항상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나올 때마다 언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제품들이 파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에 봤던 슬라이드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작년에 있었던 슬라이드에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지금 전 세계 54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다, 지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90개 이상의 컴플라이언스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나왔던 이 슬라이드에 보면 이제 데이터 리전 자체가 61개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볼 수 없었던 몇 개가 더 보이는데요. 뭐 남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는 뉴질랜드에 데이터 리전이 생긴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리전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원하는 곳에 혹은 원하는 곳이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일단 이 데이터 리전이나 이 데이터 센터의 개수만 놓고 보면 지금은 모든 클라우드 벤더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이번에 빌드 컨퍼런스의 특징들을 보면 그 비접촉 시대에 행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정리하는 테마를 The Age of Contact, Uncontact라고 일단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비접촉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행사들은 대부분 팀스나 아니면 온라인 방식의 모든 도구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음악대학교에서 뭔가 음악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한 호흡으로 같이 연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호흡으로
한 호흡을 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각자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고 음악에 대한 지도 자체도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연주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세션들도 전부 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최근에 있었던 영화 중에 어떤 영화는 모든 그 장면을 컴퓨터나 혹은 휴대폰 안에 있는 화면만으로 영화를 재구성한 아주 재밌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컨셉이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스캇 헨슬만이라고 개발자 행사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거의 팀스 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한 명씩 호출하는 식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개나 아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빠가 말이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Daddy slowly 이런 것들을 들고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발표된 내용 중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폰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를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통 줄여서 WSL이라고 하는데 이게 2 버전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윈도우즈 파워 토이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거기 맥처럼 가운데 이렇게 검색창이 뜬다든지 아니면은 또 윈도우즈 터미널이 이번에 1.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소개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모든 행사나 최근에 보면 이 비접촉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와 같이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파일 쉐어링도 되고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협업 도구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 사티아 회장님의 이 슬라이드에 보면 3배 증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런 언급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해야 될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최근에 한 2-3달 만에 한꺼번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런 식의 혁신 그리고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은 전쟁 통해서나 가능한데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와 함께 갑자기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씩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캇 구슬리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하고 AI 부문 부사장님이 나와서 발표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팀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팀스는 그냥 협업 도구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는 애저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로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나 아니면 코스모스 DB, 그다음에 미디어 서비스, 애저 컴퓨트, 그다음에 프론트도, 데브옵스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팀스를 아주 견고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자들에 대한 내용이 역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역시 개발자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작년에 이 빌드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던 내용인데 바로 이 GitHub의 사용자의 숫자가 36 밀리언 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36 밀리언 유저면 우리나라 숫자로 계산해 보면 한 3,600만 사용자, 어마무시한 숫자죠. 3,600만이라고 하면. 자, 그런데 올해 발표된 이 숫자를 보면 50 밀리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5천만 사용자의 계정이 GitHub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GitHub 계정이 대한민국 국민 수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혁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 리퀘스트를 크리에이션하는 게 17%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볼륨을 푸시하는 거, 푸시 볼륨 같은 경우에는 16%, 그다음에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새로 생기는 게 27%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GitHub는 새로운 혁신과 그리고 또 소스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소통의 장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일단 3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게 바로 오피스 365죠. 다음에 다이나믹스 365, 다음에 파워 플랫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파워 플랫폼입니다.
이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3.5 밀리언의 디벨로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파워 플랫폼은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디벨로퍼라기보다는 머글에 가까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기능을 자기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정도의 디벨로퍼에 좀 더 가까운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앱을, 모든 플랫폼용의 앱을 만드는데 그 앱에서 내가 오피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 혹은 내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앱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워 플랫폼의 사용량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파워 플랫폼과 함께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워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파워 오토메이션과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같은 것들은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노트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게 RPA, 그렇죠. 자동화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RPA까지 언급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능들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파워 플랫폼이 되었을 때 꼭 프로페셔널한 디벨로퍼가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기능들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마법, 이런 것들이 바로 파워 플랫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워 플랫폼은 꼭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언급됐던 내용들 중에 바로 The Age of Data and A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보면 데이터 플랫폼이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MS 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만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애저 코스모스 DB, 그다음에 캐시포 레디어스, 그다음에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마리아, 포스트그레 SQL, MySQL, 그다음에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이런 서비스들이 어떤 파스 형태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머신에다가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서비스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사용하면 인프라에 대한 관리 비용이 관리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자, 이외에도 Azure Machine Learning Responsible ML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보통 이 Responsible이라고 하면 책임감 있는, 신뢰할 만한,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Azure Machine Learning을 사용하지만 책임감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의 컨텐츠로 떼어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Azure Synapse라든지 아니면 또 기존에 사용했던 다양한 툴들과 연계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우리가 빌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 일단은 온라인 컨퍼런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만큼 온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그리고 요소들을 잘 담아냈다. 그래서 행사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온라인과 그리고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개발자들이 어떤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맡겨서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가 되고 개발자들은 두꺼운 버커만 있으면 클라우드 상에서 클라우드에 이미 구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구축하려는 기능들을 굉장히 쉽고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애저 AI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개발자들은 데이터와 AI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여러분들한테도 AI와 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 혹은 그게 업무로 다가와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준비를 해보시죠. 자, 저는 계속해서 빌드 안에서 볼 수 있었던 재미있는 세션들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들 하나씩 뽑아서 컨텐츠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